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효용에서 총 효용에 대해서도 봤었고, 한계 효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계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한계 효용의 균등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 개의 상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소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개의 효용이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총 효용이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상품이 한 가지인 경우일 때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상품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우리가 콘서트를 가서 굿즈를만 봐도 뭐 슬로건도 팔고 있고요. 엽서도 팔고 있고요. 또 티셔츠도 파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은 텀블러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을 그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나의 효용 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에서 이제 한계 효용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총 효용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오르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효용이 오르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변곡점이 돼서 총 효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다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B 지점이 되었을 때 총 효용이 극대가 되면서 이 이후에는 총 효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총 효용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파르게 오르다가 변곡점 A를 지난 이후에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더불어서 처음부터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한계 효용 그래프는 지금 모습처럼 변곡점 A가 없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한계 효용은 계속해서 체감하게 되는 거고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서 B점에서 한계 효용이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총 효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은 똑같고요. 다만 이 한계 효용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총 효용을 봤을 때 급격하게 오르는 그 구간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A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요. 물건의 1원당 한계 효용의 크기를 같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효용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물건의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U1이라고 하는 것은 MU는 한계 효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U1은 첫 번째 물건의 한계 효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2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물건의 가격이고요. MU2는 두 번째 물건의 한계 효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물건의 한계 효용을 가격으로 나눴을 때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1원만큼의 한계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원이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을 계산해서 그 가격이 모두 똑같아지게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원당 느끼는 한계 효용이 모두 똑같게 만든다라고 하면 되고요. 뭐 우리가 상품의 개수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네 가지가 될 수 있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P1분의 MU1은 P2분의 MU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3분의 MU3가 되고 P4분의 MU4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N분의 MUN까지 모두가 같아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1분의 MU1이 P2분의 MU2와 처음부터 같으냐
라고 질문해 보면 처음부터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P1분의 MU1이 P2분의 MU2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물건, 1번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합니다. 1번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다 보면요. 한계 효용은 체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고요. 가격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잖아요. 가격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다 보면 P1분의 MU1이 결과적으로 P2분의 MU2와 같아지는 지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P1분의 MU1이 P2분의 MU2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물건을 더 많이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에서 그 1원이 나에게 미치는 한계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상품, 두 번째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계속해서 사다 보면 한계 효용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 한계 효용이 낮아져서 결국 P1분의 MU1이 P2분의 MU2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만 원을 이제 돈을 모두 사용할 건데 이제 1,000원짜리 에스파 우표와 1,000원짜리 에스파 배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개를 살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지를 10개 살 수도 있고요. 또 우표를 10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100개를 사느냐 혹은 50개 50개 나눠서 사느냐를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우표가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는 배지가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배지나 혹은 우표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원을 사용할 때는 어떤 걸 구매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배지를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배지 말고 두 번째 배지의 한계 효용은 체감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배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우표와 배지의 한계 효용이 서로 달라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 세 번째 3,000원을 사용할 때는 나에게 우표와 배지의 한계 효용이 또 달라져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 1,000원을 이용한 3,000원짜리를 이용할 때에도 만약에 기존에 배지를 하나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배지의 한계 효용은 그대로겠지만 우표의 한계 효용은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다시 한계 효용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효용을 크게 만들어 주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물건을 0.1개 살 수 있고요. 0.01개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또 가격을 이제 쪼개서 1원까지도 나눌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선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어떤 상품이 한계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가격 대비 한계 효용이 어떤 것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한다면 우리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